유승민 후보가 이제는 경제 전문가는 나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뉴시스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법조인 출신 이렇게 해놓고, 법조인 출신들은 평생 트레이닝을 법전을 가지고 한다.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닌 국회가 정한 법을 갖다 놓고 사건이 발생하면 판단했다. 평생을 과거에 파묻혀 있었다. 이 법조인 출신들이 과거만 다루는 그런 과거형 인물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뉴시스에서는 법조인 출신 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그들을 가리켰다고 하는데, 근래에 다른 뉴스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혹은 결국은 범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감들, 그들이 좀 묘하게도 법조인 출신이 많습니다. 이들을 모두 통틀어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제거해 버리려고 찾아낸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조인 하면은 법관, 검사, 변호사, 또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3개 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들은 다 법을 집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것을 몽땅 과거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월 16일 또 이런 이야기도 보도가 됐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말입니다. 이 보수 쪽 대선 후보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후보들을 보면 검사, 판사 출신이 제일 많다. 나도 법조인 집안이라 많이 겪어왔는데, 육법 전서에 파묻혀 그걸 기준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평생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이란 아무런 규율도, 어떤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 이런 것도 없이 자신의 창의성을 가지고 막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한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미래를 자기 머리와 자기 능력껏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훌륭한 대통령을 둬서 훌륭한 영도자를 두고 그 영도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우리의 미래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200년 전에도 선진국들은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은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앞에 길을 가로막는 바위가 있으면 그걸 치워라 하면 치우고,
그것을 관광용으로 만들어라 하면 만들고 이런 일꾼입니다. 영도자가 아닌 것이죠.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은 영도자다. 어느 분야에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5,100만 국민을 이끌고 앞장서서 이 사람이 가자 하는 대로 가는 그게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유승민 후보가 쓰는 이 어법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받아 쓴 거니까. 이것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꼬여 있을까? 나도 법조인 집안이라. 이거 보고 이상하게 느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봅시다. 유승민이 법조인 집안이구나. 사람이 집안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유승민이 법조인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가위표를 쳐야 하겠죠.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좀 바꿔서 말을 좀 잘못 썼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유승민의 집은 법조인 집안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죠. 유승민 집안은 옛날처럼 대대로 남학신을 깎는 집안이다. 이러면 우리 집은 남학신 집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대대로 법조인 집안이다. 우리 집에서 나면 다 법조인하고 법조인은 우리 집에서 나온다.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도 법조인이 있어서 우리 집에도 법조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나서 다시 보면 나도 법조인 집안이라 아주 이상하게 꼬여 있으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는, 그러면서 자신을 부풀리는, 그리고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돼버리는 이런 글을 씁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또 보았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의 글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씨의 글도 좀 그렇지만 문재인 씨는 이렇게 자화자찬을 좀 눈치 봐가면서 하죠. 모든 것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집안부터 시작해서. 참 특이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육법 전서에 파묻혀서 그걸 기준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한다 하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대목에서 유승민 후보는 어떤 단어 하나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구나. 아주 피상적으로 대충, 그래서 곱고 아름답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조인은 법을 기준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럴 리가 없죠. 법조인이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다룹니다. 가령 형사사건이면 피고인 김씨, 그리고 피고인 김씨의 특정한 한 가지 사건, 그게 법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를 따지는 것이지, 김씨라는 사람이 착한가, 김씨라는 사람이 법을 지키는 사람인가, 이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씨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그게 법조인의 일인데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리가 없죠.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직 마음이 어린이여서 그런 것인가?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온 세상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 이런 꿈 많은 유승민 후보가 아닌가. 결국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에서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법을 가지고 일을 했던, 법을 공부한 다음에 적절한 그 공무 수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직업적인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대단히 무시하고 있죠. 미래가 아니다. 그들은 과거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가치하다. 그런데 나도 법조인 집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유승민 후보의 아버지는 유수호 씨라고 해서 판사 출신 정치인이었죠. 유승민 후보의 형은 역시 판사 출신으로 지금은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좀 너무 같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은 유승민이라는 아이를 키우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돌보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보통 이것을 보면 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을 또 알고 있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리고 보면은 이 싸가지 없다 하는 것은 아마도 대물림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싸가지 없는 사람하고 놀면 싸가지 없어진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육법전서에 파묻혀서 이것으로 판단을 한다. 육법전서를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한다. 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비판하고 있죠.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러한 철학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일꾼을 뽑고자 합니다. 주권자의 의사는 그것이죠. 그러면 이 법이 무엇인가? 법은 헌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법을 지키고 그렇게 운영이 되면 헌법의 뜻이 이 나라에서 구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헌법은 뭔가? 인간이 중하지 헌법이 중한가?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헌법은 모두의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알고 있는 당신이나 나 자신이나 이런 개인을 뜻하는 것이고, 헌법은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그것이 헌법에 담겨 있는 겁니다. 헌법전은 두껍지 않습니다. 이러한 헌법은 같이 살기 위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헌법이 우리 전체 국민 주권자의 뜻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주권자의 뜻인 헌법에 복종하는 법에 따르는 것을 하찮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 법을 철저히 지키는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대선 후보로 과연 괜찮은 것인가? 걱정이 되죠.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그 유력 대선 주자 중에서 경제 전문가는 나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경제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참 전에 보니까 윤희숙 후보가 유승민 후보는 경제 전문가라기보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전문가다. 그런 이야기도 했죠. 윤희숙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KDI 출신이다. KDI라고 하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다기보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KDI 갔던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87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다른 나라도 가고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곳에서 또 다른 어떤 경제학에 대한 활동을 하고 경제 분야에서 쭉 일을 해온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1987년에 KDI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른 과정은 그냥 넘어가는데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의 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 전에 KDI 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공무원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정당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1998년 이후로는 새로운 어떤 자신만의 경제 논문을 쓰면서 경제 이론을 내놓는다든지 한 그런 것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1998년이면 20세기입니다. 이제 그때 KDI에 있었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출신이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유승민 후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마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될 겁니다. 유승민 후보가 과거가 아닌 미래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렇지 이랬을 겁니다. 그렇지. 과거를 가지고 과거사를 갖고 다시 이야기하는 저 문재인 민주당 저거 안 되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한 과거는 그게 아니라 법조인들입니다. 앞에서 뉴스 두 건을 봤죠. 법조인들은 과거의 인물이고 미래의 인물은 유승민 자신이다. 그래서 과거가 아닌 미래다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세계관이 그 세계가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데 갇혀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조인들 말고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을 뽑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선 승리를 위해서 이야기한 미래 주장이다. 그리고 보면 유승민 후보가 말하는 과거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황교안 후보 당연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입당하는 거 계속 방해를 했던 것은 그때로서는 홍준표 후보가 거의 1위, 2위 하여튼 유승민 후보보다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정도에서 더 악몽이 돼버린 것은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그것은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가 입당을 해서 보니까
다들 법조인 출신이다. 그게 이제 한 번에 이들을 다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법은 과거다라고 했던 것은 다시 한번 보면 앞에 뉴스에서 그랬죠. 법조인들은 평생을 과거에 파묻혀 있다. 평생 그렇게 육법전서에 파묻혀서 육법전서도 과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과거가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미래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평생 과거에 파묻혀 있던 사람이 누구냐? 법조인들이다. 그리고 그 법조인들이 더 한심한 것은 법조인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국회가 정해놓은 그 법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국회가 위에 있고 법조인들은 밑에 있다. 유승민 후보는 자기는 국회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도 국회에서 근무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있었던 것은 좀 지금으로서는 좀 그 시간이 지났죠. 현직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제일 위에 있다. 이런 심리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문제는 법이야 바보야 하는데 이것은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조인 너희들이 문제야. 법조인이라는 것이 너희들은 과거야. 미래로 갈 수 없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지난 봄에 보면은 자신이 헌법 전도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리마연에서 그래서 유승민 씨 당신이 이야기한 헌법은 아예 다 틀렸다. 기본도 모른다. 이렇게 증명을 한 그런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법을 무시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법은 국회가 만들고 그걸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평생을 사는 것이 법조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법조인은 국회 아래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만든 법을 연필이라고 한다면 법조인은 연필 사용자, 연필 소비자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 논리력이 너무나 우리가 그래도 평균은 되겠지, 상식은 알겠지 했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리걸마인드가 아예 없구나. 리걸마인드는 법을 전공해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리걸마인드가 없구나.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유승민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의 문맹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자유민주주의를 모른다 하는 것은 유승민 씨는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일꾼인지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러면은 그러면 바보라고 해야 하겠죠. 유승민 후보가 어째서 바보냐. 자기가 그렇게 경제 전문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은 행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대통령 하겠다 하고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올인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바보냐?
우리가 롯데월드 타워를 보게 되면 다들 감탄을 하죠. 아, 보기에 멋있다, 웅장하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저거 누가 설계했을까 여기까지 갈 겁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설계한 사람은 제임스 본 클램퍼러라고 하는 외국인입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설계도를 그릴 때는 필기구를 가지고 그렸겠죠. 이렇게 봅시다. 설계자는 클램퍼러이고 그 설계도를 그리는 필기구는 우리 한국제 문화연필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 이것을 설계한 설계도는 클램퍼러라는 설계자가 문화연필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했다. 설계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롯데월드 타워를 보면서 아, 이 설계자까지 생각했으니까 야, 설계자가 실력이 있구나, 훌륭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도 와, 문화연필이 참 훌륭하구나, 롯데월드 타워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법조인들은 이 법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는데 그 법은 우리 국회가 만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우리 국회가 저 문화연필 만드는 회사야, 이렇게 자랑을 한 것과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 식의 그 오만함을 보인다는 것이.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을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지어라 하는 것은 우리 주권자인 전체 국민이고 그리고 그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설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문화연필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은 이 설계를 하는, 직접 일을 하는, 설계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그 모두는 공무원이 될 겁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그리고 뭐 공무원들. 이 문화연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사용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관계인 겁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서 그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우리는 진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을 집행하는 세 개의 정부, 입법정부, 집행정부, 사법정부, 이것을 설치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 이제 우리가 선출할 대통령의 일터는 바로 집행정부인 겁니다.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업무입니다. 경제 이론을 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 이론을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좋아질 거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유승민 후보는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최고의 경제 전문가다, 물론 이 보수 후보들 중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봅시다. 대통령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 청와대다. 이 청와대는
경제연구소가 아닙니다. KDI가 아니고 또 대학에서 상경대학 그런 게 아니죠.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하는가? 어떠한 것을 국민이 심판을 하고 심사를 하는가? 첫째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 헌법에 따른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울산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이렇게 그 초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기 말대로 한다면은 다른 후보들도 많이 포함이 되겠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통령 준비 하루 이틀에 할 수 없다. 초보자들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를 보고 정치 초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황교안 후보까지 내가 정치해본 것은 정말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국무총리라고 하면은 집행정부의 2인자로서의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따졌을 때 대통령 해본 사람이 대통령 못 나오기 때문에 국무총리 해본 사람이 최고의 행정 능력을 가진 후보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황교안 후보가 있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해본 이런 행정 능력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 대선에서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인기가 있는가 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국민이 투표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선전선동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여론조사 업체에서 누가 제일 좋더라 하는 게 300번 나오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일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 따라 강남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총리한 경험이 있다. 이거는 아주 막강한 그런 그 사람의 그 행정 능력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에서는 이것이 다 평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후보는 정치 초보가 아닙니다. 정당 내에서 권력 투쟁을 하고 그리고 선거 때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하는 그런 데 경험이 없다는 것이지 지금 정당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정해놓은 집행정부의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술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은 어떤가? 윤석열 검찰총장 경우는 그 사람은 검찰 행정 능력이 있는 겁니다. 행정 경험이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떤가? 그 사람은 감사 행정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서 능력 발휘를 했던 것이죠. 원희룡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이 사람들은 도지사 경력이 있죠. 이것은 지방에서 주민 행정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에 총리라든지 검찰총장, 감사원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죠. 5,100만 전체를. 도지사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영역의 차이는 대단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들은 주민 행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정치 초보, 그 대통령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것이고 단지 대중 선동용이다. 그런데 선동할 수 있는 대중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국민은 너무나 그 규모가 큰 그런 인구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문제는 행정이야 바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해두는데 윤석열 후보, 또 최재형 후보, 황교안 후보 이런 사람들 저는 정치 초보라고 이제는 말하지 마십시오. 겸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초보로 알지 않습니까? 초보가 아닙니다. 행정 능력을 직접 발휘해봤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강점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 확인이 되죠. 유승민 후보가 경제는 국민의힘에서 나밖에 없다. 다른 후보들은 전부 법조인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경제 하는데 결국 그 말은 클린턴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의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경제를 생각하라는 것이지 경제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승민 후보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만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할 때는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바보는 아니지만 그 점에서 바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본다고 치면 경제만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바보만 그렇게 한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사회생활 할 수 없는 사람만 그런다고 해야 할지 그렇습니다. 빌 클린턴이 한 말은 그런 뜻입니다. 경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행정을 버려도 된다 하는 뜻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이 뜻도 모르는 바보가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참 문제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을 한 너무나 유명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 말을 한 클린턴은 그 사람이 경제 전문가입니까? KDI 출신입니까? 그 사람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조인 출신인 클린턴이 경제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성공한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대선 후보들에게 있어서 첫째는 문제는 법이야. 유승민 후보가 한 것과 다른 뜻이죠. 법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행정이야. 행정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하루아침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 좀 속도가 안 날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국민은 누구라도 대통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경험이 없다고 해서 배제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있으면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있어야 하겠죠. 바톤을 받자마자 달릴 수 있어야 하는데 바톤을 받은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이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부담으로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서 그런 상태에서 법을 알고 행정을 아는 상태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클린턴처럼 이렇게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를 내세워서 자기만 대통령감이다. 다른 사람들 다 문제 있다. 다른 사람들 다 과거고 자기만 미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법을 압니다. 행정도 압니다.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무시하지 않죠. 누구든지.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첫 번째 법을 모릅니다. 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법이야 바보야 했을 때 바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정 경험 없습니다. 문제는 행정이야 바보야 이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또 바보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 그 헌법에 대해서 분석했을 때 유승민 후보의 주장이 다 틀렸다. 리마연에서 논증을 했죠. 깡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유승민 후보는 자기가 경제 전문가다 그러는데 일단 시작으로 보면 1987년판 경제 전문가입니다. 20세기 경제 조금 그 연구소에 있었다는 그 경험. 그러다 보니 지금 경제 정책을 내놓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고 사회주의 헌법에서나 따를 만한 그런 이론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가 1번 법을 모르는 바보여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로 계속 나오려면 첫째,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이 과정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유승민 후보처럼 그거 하루 이틀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보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지만 일단 해야 한다. 법을 모르는 유승민은 안 된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승민이 문제다. 유승민, 문제는 너야, 바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